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디심리연구소 형아쌤입니다. 2021년 8월 월간 형아쌤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번 강의 주제, 우리는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당신은 어디에 경계를 설정했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 다른 이야기, 그러나 같은 이야기라고 오른쪽에 써져 있죠? 이번 강의가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들었던 월간 형아쌤 강의랑은 또 다른 느낌들, 이런 것들 같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매번 이 월간 형아쌤 강의 그 포스터 할 때마다 그 네 번째 페이지에다가 이번 강의는 얼마를 받아도 될 만큼의 자신 있는 강의다 라고 써놔요. 그래서 막 거기에 20만원 책정할 때도 있고 10만원 책정할 때도 있고 막 30 있었나? 아무튼 그렇게 강의 가격을 제가 책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포스터를 보내는데요. 이번 강의는 제가 얼마 썼는지 아세요? 100만원 썼어요. 100만원입니다. 이번 강의에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매겨놓은 가격은 100만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간의 구성이랑 좀 달라서 다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중구난방하고 난해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견디고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끝까지 듣고 나면은 이게 왜 100만원짜리 강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또 이 얘기를 듣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잖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죠. 이 강의 네 가지 다른 이야기, 그러나 같은 이야기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것만큼 하면은 옴니버스식 강의 구성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 옴니버스식으로 강의가 되면은 이렇잖아요. 독립된 이야기들이 되는데 같은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 독립된 이야기가 하나로 쫙 하고 섞여.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엄청나게 대단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강의도 다 듣고 나면은 야, 이거 100만원짜리구나, 납득한다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해도 될 만큼의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새 들어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우선은 또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이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거다, 이 강의를 좀 예상하거나 아니면은 그 바라고 어떤 내용일 거다라고 좀 바라고 온 게 있을까요? 이 강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감, 이런 걸 지금 채팅창으로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신청하고 그리고 들어오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들어왔는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 같은지를 여러분들 채팅창에 써주세요. 기대되는 걸 쓰라니까 갑자기 내 헤어스타일을 귀엽다고 칭찬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랑스님,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산장놀이님, 여성 혐오, 장애인 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내면이 성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나의 혐오 대상이 달라진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면 지금보다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일 거다. 자, MS 강님, 내 안의 혐오 가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푸시님,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을 혐오하는 것. 2010A님, 혐오의 대상 설정과 혐오하는 대상에 대한 발언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 얘기할 것 같다. 야, 여기 있는 것들로만 해서 주제 잡아도 평생 하겠다. 야, 여러분들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수뼈님 어서오세요. 사람들이 요새 혐오를 왜 하는지에 대해 다룰 듯. 린다팡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혐오에 대해 궁금하다. 자, 누리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개인적 관점에 대해 강의할 것 같다. 와, 어쩜 이렇게 다들 많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오셨을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혐오에 대한 관점, 혐오에 대한 부작용, 그 와중에 어디에 경계를 설정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제시, 이런 것들. 네,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 강의를 처음 들어오실 때, 혹시 여러분들의 기대가, 현재 한국의, 네, 한국의 이 주류 페미니즘이라고 해도 될 만큼 좀 정치적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이런 거를 바라고 들어왔다. 혹은 반대로 요즘 반페미라고 많이 불리죠. 82년생 김지영 이거 딱 보면은 너 지금 너 페미야? 너 손절 각? 막 이러는 안티페미들, 이런 반페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심리를 얘기를 하고 대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하면은요, 이 강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니더라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혐오 표현들,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한 근절, 이런 이야기를 바라셨다면 여러분들 이 강의의 방향은 좀 잘못 잡으셨습니다. 자, 제가 이 강의에서 잡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본 이 이미지는요, 제가 보고 있는 유튜버 중에 튜나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화 리뷰도 하시고, 게임 리뷰도 하는 이런 문화 관련된 리뷰를 많이 하시는 유튜버인데요. 이분께서 82년생 김지영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인트로를 이걸로 잡았어요. 이거 보면서 저는 굉장했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샷입니다. 자, 82년생 김지영은 뭐뭐 영화다 라고 했을 때 나쁜 영화다, 좋은 영화다, 여기 중에 이 가운데 있는 이 튜나 이 유튜버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쁜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어느 한쪽이 이래가지고 우후 하면서 막 박수를 쳐요. 그렇지, 나쁜 영화지 막 이러면서. 반대로 좋은 영화 쪽에 갔더니 반대편은 여기에서 또 우와 하면서 박수를 치는데 여기저 우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나쁜 영화다 라고 하니까 그렇지, 역시 이건 나쁜 영화지, 이건 페미 영화지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쳐요. 자,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튜나 이분이 잠깐, 내가 언제 니네 편이래? 라고요. 자, 이게 제 오늘 강의의 기본 스탠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어떠한 가치나 현상에 대한 저만의 생각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게 네가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우리 편,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적이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에 저는 난 너네들 편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저 역시도 이 책 봤습니다. 네, 보이시죠? 82년생 김진영, 82년생 김진영이라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이 책 보면서, 그래, 이 부분은, 이라고 하면서 끄덕끄덕 한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아닌데? 하면서, 약간, 갸우뚱했었던 분도 있어요. 네, 다만, 이 책을 저는 읽었습니다. 그럼 전 뭐죠? 팸인가요? 아니면 이 책을 보고 동의하지 않았으니 반팸인가요? 실제로 제가 이 심리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요, 저에 대한 해석들이 상당히 갈립니다. 어떤 영상에는 저한테 막 너도 팸이냐 막 이러면서 막 남팸이다 하면서 막 욕하는 그런 댓글들이 있는 것도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넌 반팸이구나 막 이러면서 또 막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같은 사람한테 참 다양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그것이 범죄든 정의가 아니든 혐오든 착각이든 아니면 혐오에 혐오로 대항하는 거든 모든 것들이 다 이 혐오라는 이야기에 혐오로 대응한다고 하면은 죄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제목을 보도록 하죠. 우리는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는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했다면 저는
그 어떠한 문제 선상도 있지 않을 거예요. 문제 선상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네, 다만 이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냐? 혹시 여러분들 그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조던 피터슨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내용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그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이 젠더 갈등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이 바뀌며 성 정체성 혼란이 가중되었고 이 혼란 속에 젠더 갈등이 고조가 되었다. 이 갈등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왜?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문화는 바뀌었는데 그 문화를 인식에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지.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그 인식에 맞춰가지고 사람들도 함께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필요한 과정은 맞다. 그래서 이게 험난한 과정일지라도 우리의 용기 그리고 지성으로 해결책을 찾아서 끊임없이 토론을 한다면 억압되어 있었던 이런 여성 노동력 이게 전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인류의 지성은 어쩌면 2배로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의 윤리적 잣대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갈등인 남녀 갈등, 젠더 갈등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을요, 여기 있는 빨간색만 한번 지워보도록 할까요? 자, 뭐가 바뀌며 뭐가 가중되었고 이 혼란 속에 뭐가 고조됐는데 해가지고 억압되었던 무엇을 전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에 굳이 젠더 갈등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걸 넣더라도 다 성립합니다. 한 가지 들어볼까요?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역 갈등 이런 것들 되게 많았죠. 그 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그 지역마다의 어떤 발전 속도가 바뀌면서 지역 간의 갈등이 가중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정치 이런 그 경제성이 바뀌면서 이 지역 이 발전율 이런 것들이 가중되었고 이 혼란 속에 지역 갈등이 고조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토론한다면 억압되었던 그 억압된 지역에 대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인류의 지성을 2배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또 갈등 뭐 있죠? 다문화 이런 걸로 가볼까요? 네, 그 나라가 좀 예전에는 단일 민족이었는데 다문화나 이런 국제 결혼도 그리고 그 해외에서 이렇게 오는 그렇게 좀 다문화 가정들로 바뀌어가면서 이런 다문화 가정들의 그 수가 증가되었고 이 혼란 속에 다문화 갈등도 고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용기와 지성으로 해결책을 찾아본다면은 억압되었던 이런 다문화에 대한 내용들도 전부 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걸 넣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문화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면 당연히 혼란이 있고요. 그 혼란 때문에 갈등이라는 거는 필수 불가결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갈등 자체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용기와 지성입니다. 지금 사회과학 문헌의 전형이라고 했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갈등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사람들하고 토론해 나갈 것이냐라는 용기, 지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용기와 지성, 여기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요,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위한 갈등을 합니다. 자, 용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성이 없어요.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지 여러분들 제가 굳이 말로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알겠죠? 여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틀린지 이런 것들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불도저 가지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용기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지성은 있어요. 근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하지도 못하겠죠? 그냥 혼자서 방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만 얘기하다가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럼 이게 토론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건 무엇이다? 용기와 지성으로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토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윤리적 잣대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내용은 이것이 그래서 들어갈 겁니다. 어떤 용기와 어떤 지성을 갖춰야 되느냐, 우리는. 그래, 용기랑 지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에겐 어떤 용기, 그리고 어떤 지성이 갖춰져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이렇게 하겠죠. 지금 여기 이 내용만 바뀐 게 아니에요. 마지막 여기도 조던 피터슨이 아니라 은근슬쩍 혐오쌤으로 바꿨어요. 여기 바꾸면은 뭐 내가 만든 말 되는 거지. 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반디심리연구소 혐오쌤이 한 말. 제가 4가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함께